자, 안녕하세요. 자, 나는 프로그래머다. 이제 자, 안녕하세요. 굉장히 빈틈이 없이 저희가 이번에 이 행사를 그 티켓을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완판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 한 24시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안 걸려서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감격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잘 들려요? 네. 자, 우리 그 어저께 정개발하고 나는 그 SDS에 또 가가지고 강연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데니스는 이제 다음 달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 SDS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분위기가 막 굉장히 그 이렇게 다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강연을 하면서도 이제 좀 아쉽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다운되지 않은 좀 즐거운 분위기로 우리 그 안 그래도 이 잠깐만요. 켜져 있네요. 위에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여보세요? 이건 되네. 그래요? 이것도 되는데. 그건 안 되네. 그래. 돼요? 안 되죠. 이거 정계만님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그 침울하게 만든 게 이제 장본인이신데 낱말처럼 아주 칼럼 쓰셨잖아요. 칼럼 제주에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이제 30분 동안 공개 방송인데요.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주제는 우리 올해 이제 상반기에 2016년 들어와서 했던 그 방송 내용을 데니스 좀 그만하면 안 되냐? 하나씩 이제 짚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회고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내용이 한 10개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하나에 뭐 한 3분 정도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개발이 그 19회 데이터 과학 특집, 네. 그죠? 그 우리 김진영님하고 같이 그렇죠. 했던 내용. 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거는 사실 3부작으로 제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테마로 이제 데이터 과학은 무엇인가라는 게 첫 번째였고, 이게 이제 데이터 과학 특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언어 특집이 22회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게다가 두 분이 또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진영님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일하시는 김용범님, 이 두 분을 모시고 데이터 과학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자연 언어 처리란 무엇인가, 이 두 개의 특집이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3부작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하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였어요. 구글의 연구자를 좀 그러니까 섭외를 해가지고 마침 또 그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있었고 한창 사회적으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조류에 편승해 보고자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달아서 처음에 3번을 져버리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더라고요. 구글에 계신 분은 조금 소강 상태가 돼서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다시 모시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었냐면, 그 데니스가 우리 또 이세돌하고 무슨 그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섭외가 가능하다. 심지어 저는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야, 나 이번에 이세돌이랑 같이 이런 거 하게 됐다고.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연달아 지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줄도 그랬고, 그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었어요. 사실 뭐냐면 그 영웅이 혼자 싸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밤새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같이 플레이했던 사람과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복귀를 해야 되는데 상대는 이놈의 알파고는 복귀도 안 해주고 앞에 있는 그 친알파
그 아저씨는 아무 얘기 없이 싹 사라지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많은 기사들이 와서 복귀를 하고 그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라프다에 잠깐 얼굴 드러내실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우리 그때 김진영님은 지금 그 생활 코딩? 그렇죠. 나 생활 코딩이 아니지 생활 데이터. 둘 다 생활이라 생활 데이터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책도 그치? 헬로 그 데이터 네. 과학 그 책도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0회 넘어가서 우리가 그 서울대 그 컴퓨터 공학부의 이광근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처음이었죠. 우리 교수님 모신 게 그 전에 뭐 코딩 교육해서 이제 모시긴 했지만, 네. 그죠? 그래서 그 이광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책, 그 컴퓨터로 여는 세상 그 책을 저희한테 3명 다한테 읽어오라고 저한테 직접 명령을 하셔가지고 보통 저희가 그냥 그 예의상 읽고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러는 건데 그분은 읽고 오라고 저희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까 구글 닥스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구글 닥스에다가 빨간 글씨로 그 책 이름을 적어주시고 읽고 오세요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 검정 글씨도 아니고 빨간 글씨라서 안 읽고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일본에서 막 해외 주문을 해서 읽고 임 작가님도 읽고 셋 다 읽고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읽을 때 너무 고생했습니다. 역시 교수님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니까 이렇게 진솔하고 재밌는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뵌다면 정말 괜찮은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혹시 그 책 읽으신 분 계세요 여기? 조금 계시네요 그래도. 그 책에 보면은 그 백섭과 이제 고은 그 시가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걸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딱딱한 그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이제 시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추상의 방향을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우리 저 책에도 제가 이제 페이지를 많이 할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때 그 이광근 교수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게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하려던 얘기는 따로 있는데 다른 얘기에 이제 빠지다 보면 정작 그 얘기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역시 원인이 접니다. 산으로 가는 방송을 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데니스 21회 디지털 노마드 특집을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었죠. 박현천, 임준만님. 사실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저는 있잖아요, 태국에서 있잖아요, 강도를 당해서 짐을 다 잃고 메신저나 키고 나서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해서 몇 달을 먹고 살기도 했어요. 근데 딱 그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 뒤에 있는 파란 옷 입은 이영채 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숨었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낮에는 코딩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한 친구는 정말 엔터테인하게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놀고 즐겁게 놀더라고요. 한천 씨 같은 분은 굉장히 모범적인 수도사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스타벅스에서 코딩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체크하고 끝날 때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했고 지금의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트렌드가 사실은 개발자들한테 강요된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제 자기 노트북 갖고 와서 브링온 요 PC 갖고 와서 일을 하고
뭐 4대 보험 없이 뭐 401k 없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데가 태국이나 아니면 동남아거든요. 트렌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은 너무나 조용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람들의 삶, 굉장히 리스크하죠.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짝 엿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혹시 노마드 계세요? 나는 노마드다. 저기 파란 옷을 입은 분께서. 노마드 아니요. 없어 지금. 망했어. 자, 그래서 이제 22회 정개발이 이제 자연어 특집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저희의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저는 베스트로 꼽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렇죠. 여기 계시고. 아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면은 아니면 또 관심을 가지신 분이면 정말 재밌게 들으셨던 방송일 거고, 그렇게 뭐 그다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전혀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감이 잘 안 오는 방송이 될 텐데, 한번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 방송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 김용범님이 처음에 방송을 이제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좀 밟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잡담도 하고 있는데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화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집에서 안 하시고 회사로 나왔냐고, 주말인데. 그랬더니 뭐 집에서 뭐 너무 하기가 어렵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이렇게 좀 이 방송에 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아니면 좀 떨고 계신다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2시간 다 방송을 마치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 끝나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셋이 열심히 잘 들어주니까 그게 이제 너무 고맙고 막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막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조만간 다시 나오실 거예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토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녹음을 시작하면은 임 작가님은 밤이니까 힘든데 저희는 점심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야근을 하고 그냥 대강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후다닥 준비하고 머리 부스스한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회로 넘어가는 자, 소프트웨어 재하도급 특별법 제한법 특집.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그 국회의원을 모셨었죠. 이 방송 이걸 쓰세요. 마이크가 잘 안 돼요. 원래 정책 3부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정책 3부작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컴닥터 생활하셨던 분도 사실 출연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깨졌고요. 여기서 컴닥터 이니셜은 아니에요. 성은 안. 과거에 이제 의사였고 개발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의사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신 분이 계시죠. 극심한 반대가 있는 정치인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밴 당했고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은 그 SI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테크 레벨이 낮질 않아요. 사실은 퀄리티도 프로페셔널 하고요. 그 최근에 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어제 팍 터트린 게 이런 갑을 병맛이라고 했어요. 상대가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하도급의 문제가 뭐냐면요, 중간에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훌륭하신 분이 있거나 뭐 있지만 SDS, CNS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 이 제하도급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단가가 너무 문제가 있거나, 저는 100일 개발을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실제는 6개월, 1년짜리였는데 실제로 개발해보니까 100일이에요. 58일짜리도 있었어요. 정상적인 개발 아니거든요. 저 하루에 120시간씩 일한 적 있어요. 일주일에 120시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A에서 100시간 근무하면은 트로피 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울티마 만들 때. 그런 게 2000년 말에도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1세기에도.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 제야도급은 중간 착취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돈을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원청업체거나 또는 갑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뭐 등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거고, 네, 뭐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사회에서 척결돼야 될 대상들이라 저는 보고요. 여기 지금 SI 개발자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시네요. 자,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4회 R 특집, 네. R 박사. 네. 그 카톨릭 대학교 문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서 그렇죠. 교수면서 네. 프로그래머인 그렇죠. 특이한 존재였죠. 예. 바둑사단 아마. 바둑사단. 예.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 혹시 방송 들어보신 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제 저명한 그냥 의사도 아니시고 이분은 뭐 나름 명의로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인데 왜 프로그램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자기 원래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대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셔도 되나요? 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막 게스트의 신변의 안전을 갖다가 되게 걱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이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분은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배워서 R이나 이런 통계 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한 영역을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하니까 다른 분들을 또 가르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R 언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도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R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운영진이나 이런 여러 이제 스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연락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앱 웹R죠, org. 예. 이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분 그 방송 마치고 얼마 안 있어갖고 이제 그 대살개문 그 책이 이제 나갈 때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책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요 한 문단 이렇게 들어가는 추천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알았다면서 써주셨거든요. 우리 그 추천사를 그분하고 우리 저기 계신 김병신 부장님한테 두 분께 이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추천사를 보내주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뭐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분위기상 이제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우리 임 작가님도 나한테 이제 이걸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그 지금 미국에 영어로 된 그 R 책을 쓰세요. 그래서 출판사에 지금 원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프루프 리딩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따만한 그 영어 원서를 등가 교환의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해드리긴 했는데 뭔가 지금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라 저는 그 다음날 그 고량주를 마시기 시작하다가 8병 마신 다음에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5회 그 다음에는 우리 최초로 고딩 개발자 우리 최초로 오늘 왔나 모르겠어요. 안 온 것 같은데 고3입니다. 고3. 학교 가야 되지. 성역입니다. 고3은 대한민국의 성역.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최초롱 우리 학생하고 하면서 방송 도중에 한 2번인가 3번 학교 종소리가 울려가지고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장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방송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좀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아까 어디였죠? 오늘 온 예, 학교가? 대마고. 예. 오늘 발표자분 오셨나요? 여기 지금 아마 대기실에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라이브 코딩할 때 대마고 고등학생들이 와서 이제 코딩을 좀 할 건데 그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놀랍고 막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제 특히 이때 같이 방송했던 최철웅 님도 그렇고 뭐냐면은 어린 나이에 너무 그 좀 뭐랄까 잘못하면 겉멋에 빠질 수도 있어. 그죠? 그렇죠. 막 해스켈 얘기하고 막 엘릭서 얘기하고 막 그러지 말고 좀 기본에 또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6회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최대 후원 스폰서인 그 라쿠텐 특집. 그렇죠. 네. 예, 제가 기획을 했는데 이제 평소에도 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개발자분들이셨고요. 나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개발자들한테 사실 일하기, 특히 한국 사람이 일하기에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좀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뭐랄까 좀 일하기 좀 빡센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옆에 이제 상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가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또 장점도 많고 또 특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화 그리고 일본에서 일하는 건 사실 회사 락텐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많이 안 했었고 뭐 대부분 이제 신변 잡기에 대한 잡담이 많았었는데 특히 제가 삽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갖고. 네. 아니 두 분의 그 이제 성장기 뭐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적응기 예.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재밌죠. 어떤 이제 SI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기업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됐었죠. 뭐 참고적으로 지금 저 바깥에서 이제 뭐 그런 뭐 설명회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라쿠텐 미국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뭐 아마 삼성 이상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굉장히 재밌었던 27회 김성훈 홍콩 과기대 교수님 특집.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왜냐면 오로라 라팅이라고 그 포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본인이 그 연구실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올인을 하는 사람이고 항상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꼭 뭐랄까 이런 분에 대한 도전을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갖고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텐서플로우에 훅 빠지셔갖고 이제 텐서플로우 코리아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갖고 이제 못 오셨는데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 성장한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보면은 약간 그 정통파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프렌들리한가 봐요. 뭔가 그 야성의 그 잡초 같은 이제 그런 맛이 있는 그런 분이죠. 자, 그다음에 28회 이제 방송상으로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잠시 뒤에 또 우리 빌드 특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런던 개발자 양판님을 이제 뭐 혹시 양판님 아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네. 손이 이제 막 올라오죠. 이분도 참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성으로서 또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사고 방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개발적으로도 재미난 부분이 많았고 그분의 어떤 삶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미난 부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그 방송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개발자가 자기 캐리어를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그냥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나와 있는 방송이죠. 자, 우리 오늘 이 너무나 좋은 이 시설, 우리 이런 행사장을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명신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우리 그 MS 빌드 특집, 그 빌드 특집에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었나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시간을 같이 보냈었는데 우리 김명신 부장님 그 특집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별명 부르시던데 저는 꼭 계속 이름을 맞춰가지고 저는 동네 형으로 참 불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친구나 형처럼 이렇게 그냥 조언해주고 동네 동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빌드 참 재밌었습니다. 빌드 벌써 6년째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매해 그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라는 기술 얘기를 하는 행사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재밌었고 올해도 한 5,000명 이상 개발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아마 듣고 가셨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오늘 제가 오후에도 세션이 한 30분 정도 있는데 아마 주요 내용들이 아마 빌드의 내용들을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로부터 외계인 공유하는 법을 새로 배워갖고 이번에 할로렌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봇까지 다 완성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파도 끝이 없어요. 특히 뭐랄까 애저 관련한 부분은 답도 없이 끝도 없이 새로 업데이트돼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분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애저 발표 정말 하기 싫은 게요. 애저 발표를 하면 매번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바뀌니까. 아무튼 뭐 저희 이제 공개 방송이라고 30분 이렇게 좀 그냥 했는데 또 아까 정개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포맷을 이제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 미국 그 팟캐스트 중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라디오라고 아시죠? 그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그 사람 중심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 중심으로 저희가 미리 인터뷰 그 내용을 질문을 준비를 해서 그분한테 이제 좀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좀 바꿔서 정개발이 돌아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 제가 노력하고요. 산후를 받는 방송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자꾸 반성해. 반성은 안 합니다. 반성 좀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김명신 부장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좋은 제가 그래서 티셔츠도 일부러 제가 갖고 있는 티 중에 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게 아마 관련이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치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맞지? 마인크래프트 티셔츠인데요. 맞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바뀐 거. 바뀐 거네. 욕을 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세션이 2트랙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잘 생각을 하셔갖고 다들 보면은 편하고 재미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아까 이제 잘 얘기했지만 뭐 기술적으로 엄청난 걸 뭐 새로 배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논다 그런 기분으로 좀 하루를 즐기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